한국의 기대 수명은 세계 10일이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흠잡을 데 없는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전부 뒤틀린 채로 평생을 산 미국 소녀 우연히 허름한 한국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 5개의 손가락이 전부 뒤틀려버린 소녀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타운 근처에 허름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 소녀의 손가락을 관찰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며 왜 이런 허름한 병원을 찾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미국 미시간주 출신의 신디라고 하며 현재 한국에서 일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인인 제가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거냐며 궁금해하시는데 제겐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미시간에서도 엄청나게 가난한 슬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최악의 슬럼가의 허름한 트레일러에서 살았으며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곳 동네에서 발생한 총격전에 휘말려 돌아가셨죠. 따라서 저는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엄마는 매일같이 약에만 빠져 살아서 저는 제대로 된 교육이나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동네에는 변변한 학교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너무 위험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저희 동네를 기피했죠. 그나마 있는 지원도 전부 흑인들이 독차지했기 때문에 저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차별이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흑인이 거의 95% 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흑인들은 제가 그저 백인이라는 이유로 미워하고 차별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 모두가 흑인이라 저는 흑인식 억양의 영어를 구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 영어 발음을 들은 흑인들은 백인이 흑인을 따라한다며 저를 업신여겼죠. 또한 욕설은 물론이고 어쩔 때는 제게 폭행까지 가하는 등 이곳은 흑인이 아닌 인종이 살기에는 무척이나 위험했습니다. 일자리나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을 근처의 쓰레기장을 뒤지며 쓸만한 것들을 스스로 구해야 했어요. 그러다 저는 엄청나게 흥미로운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기초 한국어 공부 교재였는데요. 아마 이 동네의 흑인들이 구호단체에서 주고 간 서적들을 그대로 버려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공부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저지만 한글의 흥미로운 생김새에 매력을 느낀 저는 한국어 교재를 전부 집에 가져와서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공부는 무척이나 재밌었죠.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게 제게는 정말 흥미롭게 다가왔거든요. 그렇게 저는 늘 쓰레기장을 뒤지며 한국어로 된 교재가 나오면 가져와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저는 그날도 집 앞 벤치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약에 취한 흑인 무리가 제게 시비를 걸어왔거든요. 이봐, 언제는 흑인을 따라 하더니 이제는 공부를 해서 성공하려고 해. 내가 그런다고 이 시궁창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노래나 스포츠가 아닌 공부로 성공하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들은 제 책을 강제로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공부는 제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뺏길 수 없었죠.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대로 책을 붙잡고 누워버렸고 그들은 그런 제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던 흑인들은 그대로 제게 주먹질과 발길질 그리고 돌까지 들어서 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저는 그들의 폭행을 막다가 그만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깨어난 저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손가락이 전부 박살나서 제각각으로 어긋나 있는 끔찍한 장면을 보고 말았죠. 그때 제 나이는 고작 15살밖에 안 됐었는데 어려운 형편상 병원은 꿈도 못 꿨던 저는 어린 나이에 그대로 한쪽 손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집에서만 지냈고 벙어리 장갑을 낀 채로 잘 때조차 장갑을 벗지 않았어요. 저는 제 손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몇 주 후 누군가 저희 집 트레일러의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었더니 어떤 동양인 남성이 서 있더라고요. 그는 자신은 이제 막 전문의가 된 의사라며 이곳 사람들에게 의료봉사를 해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보더니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는 제 손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히더니 자신은 아직 이 정도 골절을 고칠 만한 실력이 없지만 나중에 실력 있는 의사가 된다면 꼭 손을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서려던 그는
제 티셔츠에 적혀있는 한글을 보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티셔츠 어디에서 났어? 너 한국어 할 줄 아니? 나는 한국인이고 우리 부모님도 한국인이시거든. 저는 쓰레기장을 뒤지다가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발견했고 한글이 예뻐 보여서 그대로 가져왔었는데 이 한국인은 제 티셔츠를 보고 굉장히 신기해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로 그와 약간의 의사소통을 했고 다른 사람과 그것도 한국인과 한국어로 의사소통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뭔가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한국인 의사가 말하더군요. 신디라고 했지? 내 친구가 미시간주에서 관광사를 운영하고 있거든. 그리고 그의 주 고객층이 한국인과 한인 교포들이셔. 신디 너만 괜찮다면 그곳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이곳에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서 충분히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이곳에서 돈을 번다면 제 손을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따라서 그 길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름에도 장갑을 벗지 않는 독특한 여행 가이드가 되었죠. 저는 어퍼 반도의 아름다운 경치와 환상적인 호수들을 소개해줬고 한국인들은 몹시 어렸던 제게도 인간적인 존중을 해주며 항상 제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칭찬해줬습니다. 저는 처음 받아보는 칭찬에 더욱 힘이 났고 제게 잘 대우해주는 한국인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한국인들에게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 가이드했던 것 같네요. 종종 몇몇 서양인들은 더워 죽겠는데도 장갑을 낀 제 모습이 바보 같다며 놀려댔지만 한국인들은 늘 상처를 받은 저를 위로해 주시며 제 편에 서주셨죠. 그러나 제 삶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돈을 번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는 항상 제 돈을 갈취해갔기 때문인데요. 엄마는 온갖 억지를 부리며 제 돈을 빼앗아갔고 그렇게 제가 힘들게 번 월급은 고스란히 엄마의 약값에 들어갔죠.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골절된 손가락을 수술받고 싶었으나 엄마는 제 손가락이 어떻게 됐건 신경조차 안 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19살이 되었지만 돈을 거의 모으지 못했어요. 엄마는 제가 어디에 돈을 숨기건 어떻게든 찾아냈고 저는 어차피 엄마에게 뺏길 돈이라면 수술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단 검사라도 받아보자 하는 마음에 미시간에서 꽤나 유명하다는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의사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뼈가 골절된 상태로 아물었네요. 왜 이렇게 늦게 병원에 오셨나요? 진작에 오셨다면 쉽게 치료할 수 있었겠지만 이 상태라면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손가락이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매우 어려운 수술이므로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자칫하다가는 손을 아예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손가락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만 상상하며 이 악물고 버텼는데 이제는 그러한 희망마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도저히 이런 힘든 삶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고 사장님께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샘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놀라면서 말했어요. 안 그래도 신디 내게 할 말이 있던 참이었는데. 놀라지 마, 너를 소개해줬던 친구 기억나지? 그가 내 손을 수술해주고 싶다며 병원으로 찾아오라고 하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국인 의사가 그저 예의 삼한 말일 줄 알았는데 그는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다지 기대는 안 되더군요. 저는 이미 대형 병원에서 검사를 마쳤고 이건 수술을 받아도 가망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죽기 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한인타운 근처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주소를 확인해보니 분명히 이곳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병원이 맞긴 한 건지 정말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밖에서 본 내부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명 병원에서도 수술이 힘들다고 했는데 이런 다 쓰러져가는 곳에서 수술을 받는다면 분명 내 손은 돌이킬 수 없어질 거야. 그러나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놔버린 상태였고 제가 손해볼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 쓰러져가는 인테리어와는 반대로 벽에는 각종 의학 관련 수상 경력이 붙어 있었고 알고 보니 이 한국인 의사는 엄청나게 유명한 명문 의대를 졸업했더군요. 그의 엄청난 이력을 보면 도저히 이런 허름한 곳에 개원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방문했던 미국의 대형 병원에서는
제 행색이 허름하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사들은 저를 무척이나 불친절하게 대했는데 한국인 간호사들은 굉장히 친절했고 전문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저는 도대체 이곳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대기 후 저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부여잡으며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을 치료해주겠다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간 열심히 실력을 쌓아왔다며 일단 검사부터 해보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검사 결과를 받아든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거 골절 부위가 잘못된 부분에서 합쳐진 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꾸나. 그렇게 저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이 잘 되었다면서 회복만 잘해준다면 더 이상 장갑을 끼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더군요. 대형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한 수술인데 이런 작고 허름한 병원에서 해내다니요. 그런데 제가 회복실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저는 이 병원의 정체를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저와 같은 병실을 쓰는 어떤 한국인 환자가 알려줬는데 알고 보니 이 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술비를 매우 적게 받거나 안 받는 병원으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은 미국 신문에도 소개되었을 만큼 능력 있는 의사라 미국 전역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인 의사는 돈이 되는 환자들은 병원 유지가 간신히 가능할 정도만 받고 전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병원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려야 쓸 수가 없던 것이었죠. 저는 이런 전문성 있는 의료진들이 왜 이런 후줄근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저는 항상 불우한 환경에 불평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까지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싶어 너무 감동받은 거 있죠. 어쨌든 의료진들의 도움 덕에 저는 회복을 잘 마칠 수 있었고 저는 그렇게나 꿈에 그리던 정상적인 손가락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며 포기했던 제 손이었지만 한국인들은 무료로 제 손가락을 완벽하게 고쳐주다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한국인들을 봐서라도 더 이상 환경 탓을 하며 좌절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 전부로 비행기 표를 끊어서 무작정 한국으로 떠났어요. 미국에서의 제 가이드 경험은 제가 한국에서 영어 강사가 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저는 한국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국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 공부를 병행하고 있답니다. 저는 제게 기적을 선물해준 한국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뒤 한국의 의료진들에게 받았던 것처럼 저보다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9169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미국 소녀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사연이다. 부디 한국에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요.